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네, 여러분, 저랑 지똥은 딸 하나 키우고 있고 지금 유지는 아들 둘 키우고 있는데, 사실 저희 세대에는 뭐 남성 여성 이렇게 성별에 국한되기보다는 오히려 양성성을 아이들에게 키워주려고 많이 노력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남자애들 여자애들 차이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딸 키우는 것보다 아들을 키우면 엄마들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아무리 활동적인 딸이어도 아들 이기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바로 아둘맘인데요. 아들맘이라고. 아들맘? 네, 아둘맘. 지금은 둘째는 그나마 어려서 그냥 걷기 시작하는 나이인데, 둘 다 이제 걷고 뛰고 이런 시기가 되면은 정말 앞길이 깜깜합니다. 진짜. 아이들을 키우면서 굳이 뭐 가르쳐 주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남성, 여성 이렇게 좀 성차를 느낀 적이 있어요? 현이가 30개월 딸아이인데 확실히 소꿉놀이나 인형놀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를 관찰을 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인형 세워놓고 뭐 밥 먹여주고 뭐 기저귀 갈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케어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밥 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누가 그런 걸 강요하거나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런 걸 더 선호하더라고요. 재준이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애들이 전형적으로 좋아하는 자동차나 로봇에 그렇게 집착하지는 않았는데, 얘가 확실히 남자아이처럼 노는구나 싶은 게 좀 더 과격하고 활동적인 놀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뛰어내린다거나 쾅 부딪힌다거나 그런 놀이들을 할 때 진짜 남자아이처럼 노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2살 터울의 그 사촌 오빠랑 함께 지내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도 그렇게 빠방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빠방 주차하고 뭐 운전하고 이런 거 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인형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한 18개월 정도 되면서는 급격히 인형에도 관심 가지면서 지금 현재 23개월 돼서는 그 집안에 있는 온갖 인형들이 다 친구가 된 거예요. 맞아. 그래서 지금 현이 얘기한 것처럼 막 인형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사진 찍고 뭐 인형한테 위로도 해주고 포옹도 해주고 뽀뽀도 해주고 이런 뭐 친사회적인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이들이 성 정체성이 발달한다는 거는 본인이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평균적으로 만 30개월 정도 되면 아이들이 성 정체성을 획득하기 시작하고, 보통 만 3세 정도가 되면 거의 모든 아이들이 성 정체성을 획득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이런 선호도가 나타나는 시기와 아이들이 성 정체성을 획득하는 시기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부모들이 놀이에서 성차를 없애고 싶어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한 연구자가 성차에서 환경적인 영향력을 관찰하기 위해서 아들한테는 인형을 주고 딸한테는 트럭을 줬는데, 나중에 보니 아들은 인형으로 못 박는 놀이를 하고 딸은 트럭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게 하는 거를 보고 연구를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나요. 그렇다면 왜 아이들의 장난감이나 놀이에서 성차가 나타나는 걸까요? 이런 장난감 선호도에서 성차는 문화적인 영향도 물론 있지만 호르몬의 영향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 연구해보면 수컷 원숭이들이랑 암컷 원숭이들을 비교했을 때 수컷 원숭이들은 더 트럭이나 뭐 이런 칼 같은 걸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고, 암컷 원숭이는 인형을 가지고 노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리고 임상 케이스에서 여자 아이들을 살펴보면 테스토스테론 같은 남성 호르몬에 이제 과도하게 노출이 되는 질병인데, 남자 아이들처럼 이제 남성적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더 선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치원생 정도 아이들 보면은 여자애들은 막 죄다 엘사 드레스 입고 남자애들은 뭐 아이언맨 막 이런 거 또 막 히어로 그 복장들 입고 이러잖아요. 그거를 부모가 말릴래야 말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자아이들의 경우 이런 장난감에 대한 선호도는 만 5세 정도가 되면 유연해진다고 해요. 인형이나 소꿉놀이 같은 거를 늘 고르지 않고 다양한 장난감을 고르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남성적인 취향의 장난감을 선호하는 정도가 지속된다고 해요. 근데 왜 남자애들이 이렇게 유연해지기 힘든 걸까요? 아무래도 문화적인 영향이 있는데,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주로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나 놀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문화적으로 수용되는 정도가 좀 덜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더 활동적이고 공격적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공격성이라는 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신체적 혹은 언어적인 행위를 하는 건데요.
공격성은 물리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물리적 공격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때리고 밀고 핥히고 하는 것 같은 이제 신체적인 행위를 하는 거고, 관계적 공격성이라고 하면 이 상대의 또래 관계 아니면 사회적 관계를 망치는 걸 목적으로 뭐 그 사람의 뭐 위신을 떨어뜨린다던가 아니면 뒷담화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행위를 하는 걸 관계적 공격성이라고 하죠. 인간에게 있어서 물리적인 공격성은 만 2세부터 4세까지가 피크에 다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일단 언어 발달이라든지 뭐 자기조절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미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생기거나 뭐 화가 나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거를 적절하게 해소하기보다는 얼른 물리적인 공격성으로 나오는 경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진짜 아이들 막 여러 명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약간 시한폭탄 같잖아요. 맞아, 갑자기 맞아. 정말 크게 때리기도 하고 뭐 약간 밀치기도 동물의 하고. 왕국 그런 거 맞아요. 하고. 그래서 실제로 언어 발달이 좀 또래보다 늦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뭐 어린이집에서 밀치거나 때리거나 이제 본인 기분이 안 좋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이런 공격성이 더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더 활동적이고 공격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해요. 이러한 차이는 장난감의 선호도 차이에서처럼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수컷 원숭이들도 암컷 원숭이들에 비해서 더 활동적으로 놀이한다고 관찰이 되거든요.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의 노는 모습을 좀 관찰을 해보면 남자애들은 비교적 큰 집단을 형성해서 좀 활동적이고 경쟁적이고 약간 거친 신체 놀이를 즐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에 비해서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소그룹 형태로 그룹을 형성해서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다거나 뭐 관계적인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빠르면 만 2세부터도 동성애 집단을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언어와 인지가 발달하기 시작한 한 만 3세 정도만 되더라도 관계적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물리적 공격성은 되게 눈에 드러나는 공격성인 반면에 관계적 공격성은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공격성이라고 할 수 있죠. 쟤랑 놀지 마. 우리끼리 놀자. 너 그 장난감 안 주면 너랑 친구 안 할 거야. 맞아요. 중학교 때 입학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애들은 거의 한 달 내내 막 싸웠던 것 같아. 막 서로 주먹 다짐하면서. 근데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약간 동물들이 서열 정리하듯이 그랬던 것 같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소그룹을 형성해서 거기에서 이제 소속감을 이렇게 느끼려고 하고, 근데 좀 친하게 지내다가도 그 안에서 뭐 왕따를 하기도 하고, 근데 굳이 왕따 시키지 않더라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뒤에서 뭐 이야기하고 서로 좀 기분 안 좋고 하면은 그냥 말했는데 뭐 씹는다든지 은근히 은따라고 하죠. 뭐 은근히 따돌린다거나, 확실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로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연구에 따르면 남자아이들이 확실히 더 관계적인 공격성보다는 이제 물리적인 공격성을 나타내는 비율이 높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관계적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향이 더 높다고 해요. 유아들의 경우 신체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은 또래들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거부당하거나 이로 인해 심리사회적인 부적응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은 또래 관계에서 분위기 파악도 잘하고 언어나 인지 발달이 빠른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무래도 언어 발달이 빠른 아이들이 관계적 공격성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아직 어린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관계적 공격성이라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 계획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기보다는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나오는 반응이라고 해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뭐 물리적인 공격성이라든지 관계적인 공격성 둘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아이가 나타난다면 부모나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막 혼내기보다는 아이의 감정을 좀 읽어주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 다른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어떻게 이 공격성을 풀어낼 수 있는지를 좀 알려줘야 되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 이런 걸 다루면 항상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는 여자아이인데 트럭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니면 우리 아이는 남자아이인데 인형을 좋아하는데 이거 문제인가요? 남녀 성차를 살펴볼 때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평균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지 남자아이들 가운데서도 인형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여자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뭐 트럭이나 장난감 같은 것을 좋아하는 아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남자, 여자 이런 성별에 따른 차이 말고도 양육 환경 아니면 문화적인 차이 아니면 뭐 기질적인 차이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꾹 알람도 따르릉 울려주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